안녕하세요, 티승입니다. 어깨 파일을 한 2월 정도에 됐으니까 수술하고 그러고 또 재활 2달 하고 그리고 요즘에서야 다시 웨이트 복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번에 운동을 한 달 정도 다시 시작을 하면서 몸이 생각보다 또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 너무 막무가내로 운동할 때보다 지금처럼 조금 효율적이고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운동, 식사, 수면 요 3가지로 총 10가지 원칙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헬린이 분들은 꼭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꺼내 드세요. 진짜 오늘 얘기는 유익한 게 많아요. 첫 번째, 무리해서 운동하지 말자. 요즘 제가 직장인 입장에서 느낀 건 우린 보디빌더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학생, 직장인들은 일반 생활을 영위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조차 진짜 힘든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주 5일 이상 운동을 나가고 막 그랬던 때는 솔직히 대학생 때였어.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주 4일, 적게는 주 3일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도 사실 몸 상태가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오히려 근성장이 림매석이 조금씩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어깨 다치기 전까지. 제 생각에는 어차피 고강도 웨이트로 진행을 하셔서 근성장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 3일 정도만 운동을 해도 진짜 강도 높게 타겟 부위 정확하게 고립해서 운동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요즘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와서 휴식도 훈련이다. 제가 실제로 조연출 인턴 하던 시절에 매일매일 운동을 나갔어요. 근데 회사 일도 매일매일 새벽에 끝났어요. 그래서 몬스터를 2통을 마시면서 매번 운동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최악이었던 거죠.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 육체 노동이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시간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주 3, 4일 정도만 운동하시고 나머지 기간에는 충분히 휴식을 하세요. 그래도 몸이 근질거리면 그런 날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던지.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무게 욕심 버리기. 점진적 과부하고 내추럴은 중량이 답이다. 사실 이런 말 다 맞아요.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헬스장을 정말 여러 군데를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선수나 대회 나가시는 분들 빼고 몸 좋으신 분들 중에 중량을 엄청 무리해서 많이 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현역 소방관 분들이나 경찰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제가 운동을 같이 해봤었는데 몸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절대 중량 무리해서 안 치고 타겟 부위를 정확하게 고립시켜서만 운동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헬리 때는 생각보다 무게 많이 안 치시네. 무게는 내가 좀 더 잘 치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만함에 빠져 있었는데 정작 제 몸은 그때 지방 덩어리여가지고 빵이 큰 대신에 그런 사람들처럼 뭔가 근질이 막 좋고 이래 보이진 않았거든요. 결국 그런 건 본인이 경험적으로 무게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로 했을 때만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달으셔야 돼요. 대체로 일반인은 어느 정도 볼륨이 찼다면 근질과 밸런스를 챙기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가슴 하부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근데 맨날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서 가슴 상부가 중요하다 뭐 가슴의 70%는 중상부다 뭐 이래가지고 맨날 인클라인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가슴 생김새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무리 봐도 나는 하부가 약하거든. 그래서 저는 중부 하부 위주로 운동을 하니까 예전보다 가슴 근육이 훨씬 예쁘게 잡혔어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약점 부위 먼저 잘 파악해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나에게 맞는 운동 찾기. 옛날에 3대 운동이 엄청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무리해서 데드리프트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데드가 허리가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기립근의 근육 피로도가 너무 쌓인 느낌이 들어. 근데 사실 이렇게 운동을 해서 몸이 더 이뻐졌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등을 좀 머신이랑 반프리 정도? 티바로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골고루 좀 잘 섞어주니까 오히려 데드리프트만 막 엄청 했을 때보다 훨씬 등이 예쁘게 잘 잡혔다. 또 비슷한 예시로 제가 옛날에는 스쿼트를 엄청 무리해서 많이 했어요. 이걸 왜 얘기하냐? 작년에 바프를 찍으면서 조금 충격을 먹은 게 있었어요. 하체만 너무 강조돼서 나온 거야. 상체가 너무 부실해 보여. 근데 저는 역삼각형 원하거든.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하체 볼륨을 좀 많이 줄이고 상체에 많이 몰빵을 한 다음에 하체는 좀 건강 위주로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하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나의 여건에 맞는 운동 위주로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어떻겠냐. 저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몸이 더 예뻐졌다. 그냥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하체 운동은 해야죠. 자, 다음으로 이제 수면입니다. 이거는 사실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란데 잠을 반드시 잘 주무셔야 돼요. 저는 그 수면이 중요하단 말을 옛날에는 많이 자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밤늦게 운동 끝나고 집에 와서 밥을 또 먹자. 그럼 또 늦게 자잖아요. 그럼 한 서너 시에 자거든. 성장 호르몬은 사실 12시에서 2시 그때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추럴은 성장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를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잠을 일찍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옛날엔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저 바쁘 준비할 때도 되게 늦게 잤거든요. 일이 늦게 끝나서. 근데 살은 빠지는데 근육도 같이 빠지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자기 전에 밥은 좀 빨리 먹자. 원래 베스트 마무리 식사는 수면 4시간 전에 식사를 맞춰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늦게 밥을 먹고 자면은 확실히 수면에 영향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푹 잤다고 생각을 해도 몸이 푹 자지 못한 느낌? 그리고 저녁을 늦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배가 안 고파요. 그런 적 있잖아요. 대체로 그러면 또 늦게 일어나서 아침 거르고 난 아침 안 먹으니까 살 쭉쭉 빠지던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침을 거르고 제가 실제로 2끼만 먹어서 칼로리가 너무 많이 줄어들면서 빠지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사실 커팅만 하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려면 진짜 한 겹 한 겹 걷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던 칼로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줄여가면서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 섭취량을 다 먹으려면은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배고프잖아요. 그때 또 아침 챙겨 먹고 요게 진짜 그냥 베스트예요. 그냥 저
저처럼 하루 칼로리 이렇게 좀 맞춰서 계산하면서 먹는 분들은 강박이 있어서 또 아침 못 먹었다고 점심이나 저녁에 막 몰아서 드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몰아먹는 게 흡수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막 요즘 논문들도 말하고 그러지만 사실 한 번에 몰아먹으면 그냥 소화가 불편해요. 속이 안 좋다니까. 그리고 보통 한 번에 먹을 때는 지방이랑 당을 조금 많이 더 먹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 클린하게만 한 끼를 몰아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먹는 거 얘기가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식사 파트입니다. 이제 방금 말했던 거 연장으로 소화를 정말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운동하면서 소화는 좀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화는 빨리 흡수된다는 소화 말고 내 몸이 받아들여지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장내 미생물 환경 이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유산균도 따로 당연히 챙겨 먹고, 제가 아이허브에서 맨날 먹는 거는 항상 고정돼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채소도 너무 중요하지만 자기 직전에 막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섭취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식이섬유 많은 식사를 한 번에 하게 되면 또 복부 팽만감이나 이게 불편함이 있더라고. 근데 자기 전에는 좀 흡수 잘 되는 걸로 누룽지 죽이랑 뭐 계란 아니면 뭐 베이글 같은 부드러운 빵에다가 쉐이크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이제 잡니다. 다음으로 공복 시간을 좀 만들어주는 거. 저 같은 경우에 경험적으로 공복 시간이 있는 편이 훨씬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뭐 포케나 샐러드 먹은 다음에 배가 다 안 찼어. 그래서 막 이것저것 간식을 계속 주워 먹는 사람 vs 한 끼 든든하게 불고기 한 상에다가 된장찌개 밥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사람. 누가 더 살이 잘 빠진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속이 좀 상대적으로 편한 거는 소화 시간을 줬던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 많았어요. 물론 공복 시간이 너무 긴 상태로 운동을 가는 건 또 힘이 안 나긴 하거든요. 실제로 운동 가시기 전에 그냥 간단한 바나나나 이런 클린한 쿠키 같은 거 그냥 하나씩만 이렇게 가볍게 먹고 가는 거는 운동할 때도 실제로 더 좋았다. 다음으로 음식을 강박적으로 참지 말기. 파프나 대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가벼운 유지어트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음식 강박적으로 참는 게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과자 같은 거 마음껏 먹으라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내 보상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현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달달한 걸 먹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 뇌는 그거를 또 인식을 해서 다음에 또 찾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근데 이제 그럴 때 처음부터 먹지 말아야 돼 이러고 강박적으로 참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제일 나약한 게 이 의지, 억지로 참는다는 개념이 생기는 순간 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심해지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참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달달한 게 땡기는구나 이러고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걸 인식하고 호흡하면서 조금만 내 마음을 가다듬고 12분만 기다려요. 왜냐면 보통 12분이 지나고 나면 막 올라왔던 욕구가 좀 완만해지는 구간이 12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억지로 뭔가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달달한 걸 덜 먹어도 기분이 나아질 수 있구나 이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근데 과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마음챙김 해보고 했는데 솔직히 생각은 나요. 땡길 때가 있어. 입이 심심할 때가 있어. 그럴 때 활용하려고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간식을 먹으면서도 내 몸에 나쁘게 살을 찌우지 않고 건강하게 섭취하고 있다라고 뇌가 인식하게 만드는 데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는 저도 치팅하는데 평일에 식단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평일에는 근데 이제 식단으로 돌아오게 되면 생기는 강박 같은 게 어쨌든 있거든요. 그런 강박을 좀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너무 식단에 막 집착을 하면 안 돼. 그럼 반대급부로 치팅할 때 더 먹게 된다. 그래서 보상체계를 조금 나아지게 만들려면 먹는 음식에 대한 강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식단하는 것 자체도 그냥 즐겁게 해요. 자연스럽게 넘어서 마지막 10번째, 닭가슴살과 쌀밥만 고집하지 말 것. 제가 아까 쌀밥 말고도 누룽지나 베이글 같은 것도 활용하려고 했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공급원이 있다고 하지만 헬린이는 어쨌든 닭가슴살을 먼저 사요. 또 어쩔 수가 없나 봐 이게. 소스닭도 요즘 워낙 많고.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소스닭은 먹을 땐 괜찮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닭가슴살이라는 인식이 계속 남아 머리에. 그래서 저는 좀 고기는 다양하게 먹어주려고 하거든요. 달걀, 돼지고기 앞다리살, 뒷다리살, 소고기, 부채살이나 체크살이나 우둔살, 닭다리살, 닭 안심, 연어, 고등어, 삼치, 이면수 뭐 이런 거. 근데 가격은 당연히 생닭보다 더 비쌀 수 있는데 나는 솔직히 외식비 아껴가지고 그런 식재료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맛있게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또 운동할 맛이 나지.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보너스로 당이랑 지방 줄이는 게 되게 살 뺄 때 도움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강박이 좀 심한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저는 제육볶음에 들어있는 양념조차도 너무 당이 많다고 잘 안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저 제육볶음 돈가스 안 먹는 거. 근데 이제 뭐 지나가다가 한 끼 정도는 식사하셔도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한편으로 죄송하더라고. 그거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먹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 말은.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 경험이 좀 많이 듣던 부분을 최신 버전으로 좀 총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영양제 제가 먹는 거 관련된 영상은 여기 있고, 탄수화물, 단백질 다양하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영상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제 식단 영상은 항상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그것 때 참고하셔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좋아요 이제 눌러주실 때 됐잖아요. 본인이 운동하면서 좀 깨달았던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같이 써주세요. 가보겠습니다. 피스. 전 집.